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종합적인 수행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종합적인 수행법을 정립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synthetic meditation? Why is? 그 다음에 how죠. What과 why와 how. 자, 그럼 종합적인 수행이란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무엇을 두고 말하는 것이냐 이거죠. 그것은 말 그대로죠. 종합적이다. 다양한 요소들을 동시에 결합을 시켜서 운용한다. 이런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뭐 비행기를 조립한다든지 어떤 그런 조립을 해서 어떤 물건을 이렇게 완성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spiritual culture, 정신 세계, 정신 문화에도 하나의 그런 어떤 조립과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을 해야 한다 이거죠. 지금 그것을 해야 한다. 그것이 필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수천 년, 수백 년, 뭐 현대에 개발되는 것도 있고 그러한 어떤 정신 문화들이 조립이 가능한 어떤 그런 형태로 제조가 되었느냐? 그런 어떤 부분적인 부속품에 불과하냐?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오묘하게도 이 세계 역사와 문화를 공부를 해보면 각 문화권은 각자 독특한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처음에 이제 만들어진 그 특성을 크게 못 벗어나는데 그것을 더 세부적으로 발전시키고 뭐 정교하게 만들지만 처음에 가졌던 그 특성 속에서 발전한다 이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공부를 했을 때는 비행기로 따지면 여기는 날개, 여기는 몸통 중에서도 뭐 앞부분 뒷부분 한다든지 바퀴라든지 밑에 엔진 부분 뭐 이렇게 각자 뭔가 꼭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 부분적인 부분을 맡아서 만들었다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인류의 역사를 제가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온 거예요. 그게 제가 뭐 그렇게 보이도록 아무리 노력해서 그런 것처럼 꾸며도 뭐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인류의 역사 문화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은 뭐 다음이나 다음 강좌에서 뭐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뭐 그렇게 조립을 결합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 해도 그것이 꼭 왜 필요하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저는 이 정신문화의 이 세계가 과학의 정신, 학문 정신과 발전의 방식에서 많은 영감을 얻어야 하고 거기서 많은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시면 뭐 생물, 뭐 물리, 화학, 뭐 다양한 어떤 분야가 있죠. 공학이 있고 과학에. 그런데 뭐 화학적인 걸 뭐 개발한 사람, 원자론을 뭐 누가 냈다. 돌턴, 뭐 아보가드로의 무슨 뭐 분자론이라든지 뭐 맨델의 유전 법칙,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양자역학에서 여러 가지 이제 원자의 세계, 미시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거시적인 뭐 상대성 이론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또 촉근 이론이라는 것도 뭐 현대에 또 나오고 이러면서 발전하고 있는데 각자 연구하는 파트가 다르고 뭔가 말이 다르다고 해서 너는 이단이고 나는 뭐 맞다. 나의 이론만 맞아야 되고 너의 이론은 아니다. 이렇게 안 나가죠. 과학만큼 제가 볼 때는 과학만큼 이 우주에는 보편적인 하나의 이치가 있다. 이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사실 보시면 그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과학자들은 그것은 이유가 없어요. 보편적인 이치가 있다고 그걸 뭐 무슨 근거로 그걸 믿습니까?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사실은 과학자들도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법칙들을 서로 연계시키고 결국은 이것은 하나의 원리로서 통합할 수 있다. 그 대통일이론이라고 하죠. 대통일이론. 천재적인 과학자였던 아인슈타인이 결국은 이제 대통일이론을 정립하려고 끊임없이 마지막에 노력하다가 결국은 완성을 못하고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마지막에 이제 대통령 일원을 위해서 참 많은 이제 노력을 하셨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양력, 강력, 전자기력, 중력 해서 4개의 우주에 4개의 힘이 있는데 이 4개의 힘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뭐 이것이 대통령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결국 여러 가지 발견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하나의 어떤 원리로 정립을 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와 같이 이 정신문화도 예를 들면 내가 마음을 밝게 하고 싶다. 뭐 끊임없이 왜 분노가 일어나고 어떤 욕망에 끄달리고 뭐 게을러지고 이런 어떤 번뇌들이 왜 일어나냐 이거죠. 그럼 그것을 번뇌를 끊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원리 이런 것을 개발한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 어떤 이 정신적인 수련을 통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성과를 낸 분이 있고 나는 인간관계를 잘 맺고 뭐 나라의 국가의 훌륭한 뭐 사람이 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사회 정의로운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떤 윤리적인 삶을 살고 싶은 것이죠. 예. 그럼 어떤 윤리란 무엇이며 윤리를 어떤 자세로 지켜야 하느냐 뭐 이런 것을 또 정립한 분이 있고 신은 계시냐 신은 어떤 분이냐 그렇게 해서 그 신과의 교감 난 신과 하나가 되겠다. 기도의 어떤 법을 뭐 이렇게 또 갈고 닦아서 인류의 큰 스승이 되신 분이 있고 그렇다면 기도법을 펼치신 분 마음을 비우는 법을 닦으신 분 인간의 자기의 기운을 조절해서 이제 수명을 연장하고 결국은 뭐 불멸의 인간 신선이라고 하죠. 그런 데까지 가는 어떤 원리를 제시하신 분 이게 다 별개냐 이거죠. 하나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냐 이거죠. 그렇지 않고 건강을 닦은 분이 됐든 마음을 닦은 분이 됐든 신과의 어떤 교감에 대해서 닦은 분이 됐든 인간의 윤리에 대해서 닦은 분이 됐든 이것은 다 좋은 내용이고 사람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더라 어떤 측면에서.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다가 아니라 이거죠. 그리고 하나만 놓고 나머지는 다 나쁘다 이렇게 하면은 뭐 그렇게 해서 도움이 나름대로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편협하면서도 참 불행하다. 왜 좋은 게 많은데 왜 그 한 방향으로만 하나의 관점만을 취해야 되냐 이거죠. 그와 같이 이 정신문화도 우리 물질문화, 이 과학처럼 하나의 거대한 보편적인 우주의 큰 그림, 이치에 대한 어떤 열린 마음을 갖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소통과 융합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면 더욱더 풍부하고 풍요로운 더욱더 깊이 있는 그러한 우리가 인격을 형성할 수 있고 이 사회를 더 밝은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 자, 그렇다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좋은 묘안이 있느냐 그거죠. 일단 뭐 다양한 걸림돌이 있고 그것을 이제 난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죠. 일단은 뭐 보시면 권위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걸림돌이 하나입니다. 권위주의. 어떤 과학과 다르게 정신 문화에서는 뭐 하나를 받아들이면 거기에 있는 내용만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뭐 존중하면 되는데 그냥 그것을 그 한 좋은 부분을 가르쳐 준 그분이 무조건 그냥 무턱대고 덮어놓고 그냥 다 좋아해. 그분이 그냥 완벽해 그냥 너무 쉽게 가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에 눌려가지고 예를 들면 그분이 얘기 못한 어떤 새로운 내용 또 새로운 관점이 분명히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눈과 귀를 닫죠. 그리고 이분도 분명히 한계와 단점이 있는데도 자신이 따르는 그 존재도 그런데 그 한계와 단점은 분명히 객관적인 자세를 보면 노출이 되는데도 아니래 그냥 아니고 이제 좋게만 해석을 하면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권위주의를 타파를 해야 된다. 예. 내용 있는 권위는 참 존중할 만하고 중요하죠. 그러나 내용이 없는데도 권위를 세워서 권위만 쫓아가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것이다. 현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권위주의를 벗어나서 어떻게 정신문화를 소통시키고 융합하면서 정신문화의 완성품, 대통일이론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냐. 일단은 예전에 그 톨스토이라는 분이 이제 참회록이라는 이제 책을 썼는데, 그분이 그리스 정교를 이제 믿기 시작하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 속에는 진실과 또 진실이 아닌 것, 이것이 같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이 진실이며 무엇이 진실이 아닌가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각 문화에 대한 그 본질과 한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본질을 보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취해야 되는 내용이고, 한계를 발견하면 그 한계 단점과 한계는 극복해야 되죠. 다른 걸로 이렇게 보충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본질과 한계를 함께 보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한계만을 보고는 무조건 틀렸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본질적인 중요한 부분만 보고는 무조건 다 맞아,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도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본질과 한계를 이제 같이 보면서 장점을 취할 때 중요한 태도가 뭐가 있냐 하면, 이 모순을 끌어안아야 된다. 모순이 곧 진리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은 모순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모순이라는 것이 결국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어떤 논리적인 일관성이라고 할까요? 논리적인 일관성을 유지하고 싶어서 뭔가 이 배치되는, 뭔가 반대된다고 보이는 것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을 취하든지 아니면 이쪽만을 취하든지 한쪽으로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논리, 기본 논리에서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도 뭔가 옳은 게 있고 여기에도 나름 이제 타당성이 있어. 이렇게 하면 이게 모순되지만 두 개 다를 이렇게 한번 공존시키는 이런 사고를 써보라 이거죠. 써보면 이것이 더 이제 넓은 견지에 가서 높은 견지에 들어가거나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이게 모순이 되지 않고 서로 상호 보완적이다, 상호 도움을 준다, 상대편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것이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이성과 감성 아니요,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감성. 자, 차가운 물은 뜨거운 불을 꺼요. 그렇죠? 불이 자꾸 이렇게 계속 물에 가해지면 물이 자꾸 증발해버리죠. 사라져버려요, 이게. 이게 하나의 모순되는 어떤, 그런 이제 사물인데, 물과 불이. 그러나 이것이 서로 잘 조화시켜서 사용하면 사람 사는데 이게 얼마나 편의를 많이 줍니까? 물과 불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 그리고 이성과 감성이 반대인 것 같지만, 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감성을 다 죽이고 막, 감정을 완전히 다 억제하고 이러면 이성이 정말 계속 발달하냐? 이성이 결국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 되면. 그러면 감성이 풍부해야 되고 인간은 결국 행복해야 되고 어떤 느낌이다, 좋은 느낌을 가지려고 사는 거 아니냐, 뭐 쾌락주의가 됐든. 그러면 그 어떤 생각을 자꾸 뭐 이성을 죽이면 감성이 막 이렇게 완벽해지고 꼭 발전하냐 이거죠. 이거는 결국 감성이 자기 살을 갉아먹으면서 이게 결국 폭발해버려요, 이게. 깊은 이성이 더 고차원적인 감성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요,
풍부한 감성이 하나의 더 섬세한 이성을 또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이 인간의 심리로 들어가면 그와 같이 모순을 끌어안아야 된다. 이제 이런 모순이 진리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틀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합적인 수행이라는 것, 종합적인 어떤 정신문화의 어떤 이 종합이라는 것은 이건 시대적인 요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 물질 문화의 발전에 걸맞는 그런 현실적이면서도 또 근원적이면서 상호 여러 사람들을 조화시키고 소통시킬 수 있는 그리고 인간의 내면에 있는 다양한 잠재된 요소들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현실세계 무의식에서 끌어낼 수 있고 인간의 정신을 갉아먹는 어두운 요소들과 나쁜 요소들을 최대한 이렇게 제거해내면서 그것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자기 수양법, 인간의 자기 개발법 그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시대적인 요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가장 최고의 인간의 욕구는 결국 이 자아 실현의 욕구이고 인간은 더 성숙된, 더 발전된 형태의 자아 실현의 길을 원하고 있다. 모든 인간들이 내면에서 그것을 갈구하고 있다 이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정신 문화를 정립을 해야 된다. 그것은 종합적인 수행이라고 하는 어떤 방향을 이렇게 잡으면 그것은 길을 바로 본 것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종합적인 수행법이라는 것을 정립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강의에서 종합적인 수행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